최백운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지표, 조사 결과에 눈이 더 가는데 지난 19일에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소득은 전년 대비 0.7%가 줄었는데 지출은 4% 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늘었다는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2분기 지금 소득이 가계 소득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1년 전에요. 그러니까 앞에 1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네.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비교 값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것은 비교값 대비해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요. 네. 지난해 2분기가 좀 특별한 기였었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던 분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봄에 그러니까 1차 추경이 통과돼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1차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손실 보상을 좀 했었던 하나의 분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좀 이제 약간 전제로 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지난해 같은 경우 2분기에 소득이 코로나 1차 대유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소득이 그러니까 한 3.5% 정도가 올랐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전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였었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계 중에서 하위부터 쭉 해서 90%는 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네. 상위 10%만 마이너스 0.4%로 좀 이제 상위 10%만 소득이 조금 줄었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위층일수록 소득 증가가 높았어요. 네. 하위 10%는 한 18%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는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딱 봤을 때요.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2분기는 전 국민이 아니라 자영업자 중심으로 피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지원을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그러니까 평균을 전체 가구의 평균은 0.7%가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2분기하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하위 90% 전체 중에 90% 가계는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네. 지난해는 90%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반대로요. 그 지난해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때고 올해는 예. 선별지원금이 지급된 때 차이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아주 거예요. 진짜 아주 정확히 반대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는 올해는 상위 10%만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아까 이제 소득 분배 측면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위로 내려갈수록 그 소득 감소가 높아요. 올해는요. 네. 작년에는 하위로 갈수록 소득 증가가 소득 높았는데. 증가율이 높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결과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결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선별 지원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정의롭지 않았다.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가계 평균도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 10%만 증가하고 나머지 90%는 감소했는데 특히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감소폭이 컸다. 이거는 선별의 취지하고는 좀 약간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통계 수치상으로는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가계의 소득이 4가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네. 노동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처럼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재산소득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소득이요. 이전소득은 제3자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소득인 건데요. 네. 이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이 있는데요.
공적 이전소득은 말 그대로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받은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네. 선별지원금 같은 게 이런 게 되고 평상시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적인 것은 이제 개인들 간에 이제 뭐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주 단순한 걸 얘기한다면 생일 때 그러니까 선물로 뭐 이모한테 뭐 이제 받았어요. 네, 뭐 이런 용돈 것도 받거나 뭐 이런 이전소득인 것들.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개인들 간에 하니까 뭐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이전소득인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증가했어요. 올해 2분기에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감소 때문에 2분기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공적 이전 소득으로,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증가했는데 이전 소득만 줄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별 지원을 했을 때요. 네. 선별 지원했을 때는 자영업자들한테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피해 보상이 대개가 보게 되면 뭐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내고 뭐 이런 거 이자 내고는데 다 쓸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은 돌지가 않죠. 아, 좀 돌아야지 다른 소득으로도 또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전 국민한테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 주머니에 다 들어갔잖아요. 끝내는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는 또 물건도 더 사가지고 또 더 이제 공급을 늘렸을 것이고 하면서 돈이 좀 돌았지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는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돈이 안 돌게 되면은 그냥 돈을 투입해봤자 그게 그냥 그러니까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한 번 정도 딱 증가시키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또 이렇게 소득 부분에서는 이전 소득이 때문에 줄어드는 건데 지출은 늘었다고 했는데 지출은 소비를 많이 해서인가요? 아니면 물가도 좀 올랐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요. 네. 지난해하고 우리가 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유행이 진행됐었고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제 이태원발 이제 그러니까 확산이 막 번질고 그럴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막 이럴 때였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분기 때요. 2분기 때 중산층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이제 쓸 여력이 있는 좀 층들인데요. 네. 중산층들이 소비가 줄어들었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요. 네. 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정 받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러니까요. 네. 강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산층은 줄어들었고요. 상위층도 그러니까 거의 안 증가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근데 이 2분기가 어떠한 시기냐면요. 과거에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성장률 가지고 해석하면서요. 2분기가 4, 5, 6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진입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기 회복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중에 도는 용어 중에 보복 소비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소비가 줄어든 게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지난해 대비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게 있고요. 소비 지출도 근데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모든 부분의 소비가 다 증가한 건 아니고요. 네. 모든 부분의 소비가 증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의류라든가 신발 같은 경우는 4% 이상 줄어들었어요. 아,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 줄어들었고 2020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었어요. 아, 2020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에 지출이 늘었는데도 신발과 의류는 지출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옷 사는 것도 그러니까 좀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발 같은 경우도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의류, 그렇죠. 신발 이런 것부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였던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교통비도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소위 비대면 쪽으로 이제니까 뭐 온라인으로 주문해 가자는 소비들 같은 경우 좀 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코로나 유행하면서 이제 안 보내고 막 그러면서요. 네. 그런데 올해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2019년 수준을 회복이 안 됐어요. 네. 네, 회복이 안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비 지출도 이제 이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 계층별로도 그러니까는 계층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소비 지출이 평균적으로는 아까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네. 증가했는데 5분이 6분이면은 그러니까 다 중간층들입니다. 중산층들이요. 네. 이들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2019년보다도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중산층들은 여전히 그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은 쓸 때도 많은 이제 그런데 저소층은 그러니까 대개가 이제 이게 적자층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쓰는 것이고요. 다 쓰는 것이고 반면에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할 여력이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압력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출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소득은 줄었다고 했는데 예. 이 소득 부분 네 가지로 아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로소득, 예.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소득이 59%로 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득에서도요.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작년 올해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는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게 3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말 정도에 이제 찍었었거든요. 네. 최저점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재산소득이 그러니까는 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융소득이 함께 올라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그 시기에 경제 지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당연하죠. 네, 다음번 3분기 또 나왔을 때 보면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나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되니까 또 그게 또 지출과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가계소득 감소했지만 상위소득 20%, 5분위 계층 소득은 늘면서 이 코로나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되게 경기가 K자로 회복된다는 표현을 많이들 이제 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주문 이런 것들은 호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 보도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대면 소비, 대면 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됐었어요. 개선됐던 이유가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가계들의 소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힌 게 뭐냐면은 저소득층,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타격이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저소득층한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100만 원일 때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20%가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상위 10% 같은 경우 막 1,000만 원 소득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 증가해봤자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러니까 인당 똑같이 지급했잖아요. 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소득이 낮으니까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증가율이 가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됐었습니다. 개선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위 계층 내려갈수록 그러니까는 소득 감소가 크다 보니까는 소득 분배가 지난해보다 그러니까는 악화됐지요. 악화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득 분배를 계산할 때 이제 그 처분 가능 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가지고 해요. 처분 가능 소득이요? 네. 예,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은 내 그 월급 전체가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거기 떼고 네. 세금 띄고 의료보험료 띄고 뭐 이런 거 다 떼잖아요. 네. 이런 거 제외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라는 얘기죠. 네.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구 원수를 고려를 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이 만약에 한 가구에 5명이 가족인 경우에는 3명까지도 뭐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일을 하고 자녀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3명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구가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그런데 1인 가구는 혼자 버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가구 수입이 높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구 원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가구 원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게 되면은 가구 원수가 근데 우리가 2명이 번다고 해가지고 지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뭐 2배가 더 증가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트 값을 씌워가지고 가구 원수에다가 루트 값 씌워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균등화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20% 가계 소득하고 하위 20% 가계 소득을 나눈 값이 이제 5분위 비율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이제 이게 떨어졌었는데, 네. 올해는 다시 그러니까 크게 이제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제 2분기 때는 5.74배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5.03배로 크게 낮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다시 한 5.59배, 5.6배 정도 다시 올라가 버린 거고요. 이게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상위 20%과 하위 20%가 격차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그래도 낮아진 수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요. 네. 첫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2년 전하고 비교 안 합니다. 그 2년 전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1년 전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죠. 네. 예, 둘째는 뭐냐면은 올해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 적이 없는 해예요. 네.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선별로 해라도 자영업자들은 좀 줬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재난지원금 더 이상 안 주고 이제 손실보상 안 해주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가 이게 비교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걸 두고 해석이 교수님하고 정반대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던 지난해는 결과적으로 상위 20%만 소득이 늘었고 하위는 줄었다. 그래서 선별 지급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해석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 2분기만 보니까는 하위 90%는 다 소득이 감소를 했고 네. 상위 10%만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작년에는 전국민 재난을 줬고 올해는 선별로 준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급 방식이 일단은 비교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을 좀 들여다봤을 때요. 선별로 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한테 준 거잖아요. 네. 자영업자들한테만 피해 보상으로 준 거지 전체 국민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들 가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자영업 소득이 하위 20%는 마이너스 5.5%였었어요. 네. 올해 2분기예요. 네. 그런데 상위 20%는 플러스 3.5%예요. 네. 그럼 이거는 선별의 지원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거네요. 하위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위는 플러스가 됐으니까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상위 20에서 40% 사이에 있는 네. 그러니까 4분위인데요. 네. 4분위는 9.5%가 증가했어요.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분위 20%도 9.1%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위, 4분위 그러니까 상위 4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은 9% 증가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번에 전국민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고요. 네. 상위 20% 3.5%뿐이 안 증가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많이 9%나 증가한 사람한테는 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네. 돈을 자주 지원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게 선별 지급이 제대로 된 선별 지급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 올해 2분기는 선별 지원으로 했었던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별 지원의 효과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계층별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위가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것이 이 근로소득자하고 자영업자 소득을 나눠서 보게 되면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0%는 3.5%만 증가했는데 그 밑에 있는 상위 20에서 40%는 11.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더 소득이 많이 증가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적게 증가한 사람은 빼는 이런 역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던 때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그때 자영업자들도 전체 가게하고 똑같이요. 네. 또 똑같이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 가구도 이렇게만 따로 보게 되면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는 8.1%가 증가했어요. 네. 작년 2분기에요. 네. 자영업자들이요. 네. 여보세요? 네네. 8.1% 증가했는데 하위 20%가 25%가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쭉 상위로 올라가서 줄어드는데 상위 10%는 8.7%가 증가했어요. 자영업자들이요. 8.7%. 네.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전체 가구 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그 선별 지급을 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조금 더 피해를 봤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전국민 지원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네. 본인들이 체감을 했던 거예요. 피부로요. 전국민 줬을 때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늘은 거를 본인들이 체감을 하니까, 통계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네. 체감을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들만 주는 것을 반대하고 전체 국민 주는 거를 왜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통계적인 수치도 확인되는 거고요. 조사 결과,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했던 때와 선별 지급을 했던 때 너무나도 극명하게 비교가 돼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뭐냐면은 상위 10%를 빼냐 20%를 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왜냐면요, 상위 12% 뺄 때 10이라는 숫자는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없는 수치입니다. 그 어디에도 기준이 될 수 없는 수치예요. 족보가 없는 수치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은 기재부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선별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전국민으로 하다 보면은 전국민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편복지의 냄새가 나고 기본소득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재정을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이 권한을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가 되죠. 나눠서 줘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똑같이 다 주게 된다면? 아니, 기재부가 그럴 때는 뭐냐면 자기들 주고 싶은 데만 주잖아요. 네. 자기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소위 말해서 복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 집안에 저거를 갖고 있는 파워를 갖듯이요, 경제력을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주게 되면 그 행사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반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요, 기재부가 많은 다른 부처에 왕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배정을 그러니까 기재부한테 밑상 보이면 안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재부에 그러니까 이 예산 배분권이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집중돼 있어요. 기재부한테만요.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기재부에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하냐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번 분기가 또 더 걱정인 게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된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고로 강화가 됐는데 이거는 영향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통계에서 보게 되면요. 적자 가구 비율이 이제 발표가 돼요. 매 네. 분기별로요. 네. 적자 가구란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입니다. 네. 근데 하위 20%를 보게 되면 55.3%가 적자 가구예요. 네. 그다음에 전체 가구로 보더라도 24.4%요. 전체 그러니까 가구의 네 가구 중에 한 24.4. 가구가 적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라서 3분기에는요. 아니 지금 2분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2분기부터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많다고요? 적자 예, 가구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니까는 가구들이 굉장히 좀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요.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3분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7, 8, 9월 달이 3분기입니다. 네. 7, 8,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막 1000명대만 이렇게 나오는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더 타격이 지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을 했고 많은 제한 조치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게가 지금 적자가 그러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라는 얘기는 적자 가게는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요. 내가 지출하기 위한 수입이 지출도 커버를 못하니까요. 네.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속에서요. 네. 특히 하위 계층일수록 굉장히 이게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지난해 그러니까 전 국민 줬을 때는요. 전체가 그러니까는 하위 적자 가구 비율 다 줄어들었어요. 전체가 가구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정부가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금 이게 우리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기간인데 네. 소위 이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 이 백신 접종을 집단 접종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3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3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쓰러지고 나면 폐업하고 나면요 다시 재기 못해요. 그러면 지금 경제적 골든타임은 이번 3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4단계가 집중됐던 기가 지금 이 3분기잖아요. 네. 7, 8, 9월달 지금 7월달, 8월달 두 달은 이미 갔고요. 네. 그렇죠? 9월달도 지금 거리 격상 단계 2주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추석 때까지 전 국민 70% 집단 접종한다는데 1차 접종자만 그것도 70%잖아요. 네. 1차 접종도 그러니까 사실 그 소위 말해서 돌파 감염도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3분기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4분기까지는 가야지 전 국민 2차 접종까지 상당 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래야지만이 위드 코로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3분기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백신 접종 속도를 봤을 때는요. 그럼 이 3분기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 지금 기재부 입장을 볼 땐 불가능합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나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자기 직을 걸고 자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보타지를 하고 앉아있고 민주당에서 전 국민 주는 걸로 당론을 결정했다가도 기재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또 밀려가지고 못하고 하는 이런 식이니까요. 네. 골든타임은 3분기인데 이 3분기 안에 골든타임 안에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늦다는 건데 이게 참 답답한 지금 자영업자들 네.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렇게 폭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폭발 직전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면 지금 문제니까 임시직 일용직이 또 타격을 본다고 지금 아직 다 회복이 안 됐는데.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규직 이런 분들은 타격이 덜하지만은 네. 타격이 없지만은 이 취약계층일수록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들이 쓰러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입장이 워낙에 정부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과연 가계 근데 경제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요. 네. 기초통화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소위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재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껴가지고 문제는 그거 가지고 가계가 죽어나간다 이런 겁니다. 가계가 국민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정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가계가 안정이 되는 게 가계가 안정이 돼야지 재정도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 것이지 가계가 쓰러지고 나면 정부가 세금도 거둘 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계속 더 많이 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계 경제 지키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 우리 지금 가계부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네. 예. 가계 부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나라 부채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답답하게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